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걸 써볼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로그인 인증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스프링 시큐리티고 우리의 최종 목표가 시큐리티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만약 내가 이제 회사에 갔을 때 시큐리티가 구현이 안 돼 있는 스프링을 쓴다 그러면 이 방식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인터셉터를 구현하고 로그인으로 세션을 하고 그렇죠? 인터셉터를 쓰시면 되고 우리 회사에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쓴다. 자, 그러면 지금 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로그인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로그인 기능을 자, 그래서 이제 방금 했던 것들을 또 취소를 해야 돼요. 그죠? 취소를 해야 되니까 일단 커밋을 하세요. 그렇죠? git add git commit m 뭐 구현 완료 이러면 되겠다. 그렇죠? 인증인가 구현 완료.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 드리려고 커밋을 했습니다. 자, 커밋을 하고 자, 다시 메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git checkout 메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다시 로그인이 구현이 안 돼. 자, 어디든 다 이동 자, 이거 유저거죠. 어디든 다 이동 가능합니다. 그렇죠? 로그인 안 돼 있어도. 이렇게 git checkout 메인으로 git checkout 메인. 자, 커밋을 하셔야지 커밋을 안 하면 꼭 메인으로 이동을 못 해요. 꼭 커밋을 하셔야지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한 내역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ecurity라고 해서 이제 한번 git을 치고 해볼게요. 자, git 자, 클리어하고 할까? 클리어. 자, git checkout b security가 되겠죠? security. 그렇죠? security. 자, 엔터 치시고요. 자, 이제 security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security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로 제공하는 것을 쓸 거예요. 자, Spring Security라는 걸 쓸 겁니다. 자, 어디로 올 거냐면 그래들로 와보세요. 그래들이든 메이븐이든 상관없이 자, 여기 와보면 자, 그래들로 와보세요. 여기 그래들로 와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의존성 주입에 스타터 추가라는 게 있어요. 스타터 추가. 자, 우리 스타터로 Spring JPA, 타임리프, 웹, 데브툴, 그다음 롬북 이런 거 다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스타터예요. 자, 스타터에 들어가 보면 자, 스타터. 자, 스타터. 그럼 이제 체크했던 내역들이 쭉 뜹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security. 스프링 security입니다. 그렇죠? 요것도 해볼 거고요. 자, security. 오늘은 요것만 할 거예요. 그렇죠? security. 자, 체크하고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Spring Security 6라고 추가가 될 거예요. 6. 자, 그러고 나서 새로 고쳐야 되겠죠? 자, 여기 새로 고침 하세요. 여기 코끼리 새로 고침 또는 M 새로 고침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새로 고침. 자, 그러면 서버가 또 새로 시작하겠죠? 자, 저는 껐다가 켤게요. 자, 껐다가 자, 켜볼게요. 자, 그러면 여태는 없던 로고가 하나 떠 있을 거예요. 자, 비밀번호를 줍니다. 이렇게. 자, 비밀번호. 자, 이렇게 패스워드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면 자, 이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면 성공. 자, 처음에 우리가 security를 설치하게 되면 자, 인증인가를 구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 일단 로그인 페이지로 오고 임의로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전제로 비밀번호를 이렇게 줘요. 자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지 않을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일단은 해봐야 되겠죠. 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로. 자 이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전제로 이제 이 비밀번호를 줄 거고요. 자,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여기 패스워드 하고, 자, 유저네임은 유저예요. 자, 참고로 세큐리티에서는 아이디가 아니라 네임, 유저네임으로 하고 있어요. 자,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네임이다. 자, 그래서 유저, 비밀번호. 자, 만약 사인업을 안 하면 로그인 할 수 없어졌죠? 사인업.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security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security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이 security랑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지금 계속 자, 로그아웃 될 때마다 이상한 그렇죠? 로그인 창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로그인 창도 우리가 쓰는 로그인 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security. security는 기본적으로 인증인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쭉 배웠던 자, 로그인 체크하고 그다음에 롤이 어드민이고 이런 인증인가를 도와주는 것이 security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세션 탈취라고 하는 뭐 공격이라든가 또는 뭐 JWT랑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우리가 security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너무 갑자기 이것저것 다 배우지 말고. 자, 우선은 이제 security로 우리 데이터베이스 자,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유저스로.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그 로그인 페이지에서 유저 1, 1, 2, 3, 4로 로그인 해볼 거예요. 유저 1, 1, 2, 3, 4. 자, 여러분들이 이제 security를 쓰게 되면 무조건 그 암호화된 코드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코드를 암호화 시켜 놓지 않고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security가 아예 로그인을 거부해요. 자, 아예 로그인을 거부합니다. 로그인 아예 하지 않아요. 자,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1, 2, 3, 4를 암호화 시켜서 넣을게요. 자, 암호화는 제가 이제 암호화 수업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해시 코드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그 스프링 시큐리티는 암호화를 제일 좋은 빅크립터라는 걸 쓰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빅크립터를 이용해서 1, 2, 3, 4를 해시 암호화 시켜서 저장을 해볼게요. 하고 이제 로그인 최종적으로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1, 2, 3, 4가 해시 코드로 어떤 건지 알려면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테스트에 자, 우리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써볼게요. 유저 서비스 테스트로 와보세요. 자, 유저 서비스 테스트. 자, 여기서 이제 bcrypt라는 걸 해볼 거예요. void bcrypt 테스트. bcrypt 테스트. 자, 여기는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자, 암호화가 잘 되나 확인해 볼 거예요. 자, security는 기본적으로 bcryptor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bcrypt를 바로 하면 됩니다. sout에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하지. sout에 자, bcrypt 자, bcrypt 자, 여기 해시를 만드는 거는 has password 그죠? has password 해시 패스워드 죄송해요. 해시 패스워드. 자, 해시로 만들겠다. 자, 첫 번째 인자는 문자열. 그 다음에 어떤 걸 이용해서 만들 거냐, 어떤 로직을 이용해서 만들 거냐. 자, 기본적으로
솔트를 그냥 일반적인 솔트를 쓸 거예요. 자, 비크립트는 솔트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솔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달라서 이게 되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솔트는 말 그대로 소금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소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 소금도 중요한 키 값을 하는 거다라는 뜻이었죠. 암호화할 때 중요한 키 값. 자, 우리는 1, 2, 3, 4를 하기로 했어요. 자, 1, 2, 3, 4. 자, 그럼 실행. 자, 비크립트 이렇게 생성된 게 이렇게 있고였죠. 자, 아마 저랑 여러분들이 다를 거예요. 그쵸? 자,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뭐 어떤 버전이고, 그쵸? 몇 번을 했고, 그 다음에 키 값이 뭐고, 그 다음에 값은 뭐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이 솔트가 뭐고, 버전이 뭐고, 몇 번을 했고, 자, 그거에 따라서 이 비크립트가 다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크립트가 굉장히 안전한 암호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비크립트는 단반향이에요. 단반향이란 뭐냐면 이걸 다시 1, 2, 3, 4로 바꿀 수 없어요. 자, 다시 1, 2, 3, 4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1, 2, 3, 4인 줄 알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이 친구로 1, 2, 3, 4를 다시 암호화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1, 2, 3, 4로 복구할 수는 없지만 1, 2, 3, 4, 이게 1, 2, 3, 4가 되는 1, 2, 3, 4로 만든 건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다시 1, 2, 3, 4가 될 수 없지만 이 값 자체가 1, 2, 3, 4인 것은 알 수 있다. 자, 그것이 단방향 해시코드라고 합니다. 단방향 암호화. 양방향 암호화는 자, 요게 1, 2, 3, 이 값이 되고 이게 다시 1, 2, 3, 4가 되는 건데 암호화가 좀 취약해서 많이 쓰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솔트 같은 거. 비밀번호 키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암호화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비밀 키를 되게 잘 간주를 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단방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요거를 비밀번호로 바꿀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지? 스크래치를 넣게 되면 무조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저를 전부 다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시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만드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바꿔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값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할 때는 여기 값을 바꿔서 다시 넣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여기다 주석으로 제가 security를 넣으면 이걸 넣어라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죠. 그렇죠? 1, 2, 3, 4 비크립트 값이죠. 그렇죠? 자, 암호화된 것을 우리가 해시코드라고 합니다. 해시코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길이가 정해져 있는 문자열 값을 해시코드라 불러요. 우리가 이제 1, 2, 3, 4를 특정 길이로 고정해 놓고 계속 변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시코드라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암호화된 값들을 해시코드라 부르는 이유예요. 자, 여기 암호화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자, 요거를 쓰고 자, 밀어 넣으셔야 되죠. 업데이트. 자, 내가 이제 바꾸고 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밀어 넣는다. 지출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커맨드 엔터고요. 자, 그럼 이제 1, 2, 3, 4로 로그인이 안 되겠죠? 자, 로그인 할 때 우리가 자, 유저 1, 자, 1, 2, 3, 4로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제가 403을 구현을 했나요? 403을 구현을 한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제가 했나요? 돼 있네, 그렇죠? 자, 돼 있네요, 그렇죠? 자, 여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 이제 로그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그인 할 때.
유저 컨트롤러로 와보세요. 로그인 서비스로 와볼게요. 서비스. 자, 짠. 자, 우리가 만약에 비크립트 아모어를 쓴다. 그러면 아이디로 유저를 찾아서 암호를 비크립트로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비크립트로 확인을 해서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로직만 알려드릴게요. 이건 지금 이제 안 쓸 거고요. 자, 안 쓸 건데, 로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지금 입력한 거예요. 이때 이 PW는 유저가 입력한 값이에요. 입력한 값이에요.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비크립트로 바꿔야 되겠죠? 자, 비크립트로 바꿔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비크립트에는 검사식이 있어요. 자, 검사식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일단 유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옵셔널에, 자, 유저에, 자, 유저다, 그쵸? 유저는 find by id로 이렇게 찾아요. 자, 그럼 이제 유저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는 해시코드로 돼 있겠죠? 옵셔널이죠, 그쵸? 자, 옵이라 바꿀게요, 옵. if 만약에 존재하면, 그쵸? 유저하고. 자, 이때 해시 패스워드를 이때 가지고 있겠죠, 그쵸? 스트링의 해시 패스워드. 유저.get 패스워드. 자, 요게 뭐예요? 저장된 해시 코드예요. 저장된 해시 코드. 암호화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입력한 값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장한 값과 그것을. 그래서 비크립트에 보면 비크립트에 체크 패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체크 패스워드. 앞쪽에는 평문. 그렇죠? 뒤쪽에 우리가 이제 입력한 것을 평문이라 불러요. 그렇죠? 평문. 1, 2, 3, 4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해시 코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거. 자, 이런 걸 해시 코드라 부르는 거죠. 평문 해시 코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평문 해시 코드. 자, 비교는 어떻게 한다? 테스트가 되겠죠. 테스트. 자, 체크 패스워드. 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 해시 PW. 자, 그럼 이제 true, false가 반원이 될 거예요. 그죠? true, false. boolean check. 그럼 이제 이게 로그인 성공인 거죠. 자, 이게 로그인 성공. 자, 이게 로그인 성공.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코드가 우리는 이제 직접 구현할 필요 없고요. 자, 구현할 필요 없고 security가 다 구현을 해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security가 구현을 해준다. 자, security가 구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원리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하니까 제가 그 논리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원리를 보여드린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동으로 구현하도록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코드. 자, 여러분들이 이제 security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려면 user details라는 걸 구현해야 돼요. user details. 자, 그래서 여기다가 user details라는 거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DTO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패키지 만들어서 새로 만들기. 자, 패키지. 자, DTO.
DTO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로그인 구현할 게 아니라 시큐리티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였죠. 자동으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커스텀 유저 디테일이라고 할게요. 디테일스. 자,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 자,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 자, 여기다가 implement user details. 자, 요 user details가 security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자, security에서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ORG Spring Framework Security Core User Details. 자, 여기다 구현을 강제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현을 좀 강제할게요, 그렇죠? 자, 여기 와서 메서드 구현. 자,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안 해도 돼요. 딱히 쓸 일 없으니까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 자, 이 커스텀 디테일스가 세션으로 저장될 유저 정보예요. 자, 이게 뭐다? 세션으로 저장될 유저 정보. 그리고 요 유저를 이용해서 인증인가도 해요. 자, 로그인 또 하겠죠, 그렇죠? 로그인. 자, 인증인가 한다는 건 뭐예요? 로그인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커스텀이니까 유저를 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유저를 가져올 거예요. 자, 유저를 가져올게요. 자, 유저를 가져와야 되는데 엔터티니까 우리가 주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argument constructor private final 유저의 유저. 자, 엔터티.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유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구현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로그인 할 때 패스워드는 요 유저에서 어떤 필드냐? 라는 거 정의해야 돼요. 요거는 뭐다? 자, 로그인 구현할 때 비밀번호가 뭐냐? 자, 뭐냐예요. 자, 우리는 PW라고 했죠? 자, 그래서 user.getPW. 자, 내가 로그인을 자동으로 구현해 줄 건데 비밀번호가 뭐야? 라고 하는 거였죠? 자, 요거는 뭐냐면 id가 뭐야? 라고 묻는 거였죠? 유저네임은 id를 얘기합니다. 자, id.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로그인 구현할 때 id가 뭐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저의 뭐예요? id를 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네임이 있는데 이때 네임은 진짜 이름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id로 로그인을 하죠, id. 자, 그리고 여기 보면 get authorized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내가 인증을 자동으로 구현해 줄 건데 어드민이냐, 유저냐, 게스트냐 이때 어떤 것이 인증할 권한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자, 인증을 할 롤은 뭐야? 라고 묻는 거였죠. 자, 인증할 롤은 뭐냐? 이런 거였죠. 자, 우리는 롤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죠? 자, 하실 때 요 사이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돼요. 요 사이에다가 자, list of.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이에다가 자, new
simple generate authorize authority.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누구를 해야 되냐면 우리 롤을 넣으시면 되겠죠? user.getRole. 자, 우리 롤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어드민이냐, 게스트냐, 매니저나, 유저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security는 롤을 이렇게 묻는데요. 자, security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드민이면 자, 어드민이면 롤 어드민 이렇게 한대요. 롤 어드민. 롤 어드민. 내가 유저면 롤 유저 이렇게 한대요. 문자열로 쓸 때 롤을 롤 유저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어드민 유저로 쓰고 싶어요. 그냥 어드민 유저. 그래서 내가 참조시킬 때 아예 여기다가 나는 앞에다가 롤이라고 붙여버리는 거였죠. 이렇게. 자, 스프링 시큐리티가 내가 어드민으로 권한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어드민으로 쓰면 되는데, 그렇죠? 어드민으로 쓰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어드민으로 저장돼 있죠. 그렇죠? 근데 스프링 시큐리티가 내가 어드민이라고 쓰면 롤 어드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렇죠? 유저라고 쓰면 롤 유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네가 먼저 그냥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였죠. 어드민이면 어드민. 자, 그럼 예를 들어 유저가 유저다 그러면 롤 유저로 바뀌겠죠. 자, 내가 어드민이면 롤 어드민 이렇게 바뀌겠죠. 자, 요 설정만 일단 해놓고, 그쵸? 이 설정만 해놓고.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우리 지금 유저에 정보가 몇 가지 더 있죠, 그쵸? 자, 유저에 몇 가지 더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름을 출력하고 싶다. 자, 이름을 출력하고 싶다. 그쵸? 자, 롤은 지금 넣었으니까, 그쵸? 자, 이름을 출력하고 싶다. 내가 여기다가 만드시면 돼요, 그쵸? 자, 또는 유저 전체를 내가 출력할 일이 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퍼블릭에 자, 유저의 get user 이렇게 하고 return user 이렇게 하면 내가 유저에 있는 필드를 쓰실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이건 내가 이제 유저가 필요해서 그렇죠? 필요해서 정의한 거죠. 그렇죠? 사용자 정의였죠? 사용자 정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나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이 age 이렇게 하고 있죠. age 하고 여기서 user.get age 이렇게 하면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유저 전체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때 유저 전체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유저 전체를 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get name 여기 지금 네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서 자, 그것도 안 썼고요. 자, 이렇게 유저 전체 사용자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로그인 서비스 했던 것처럼 커스텀 유저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 자, 로그인을 자동으로 해준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시큐리티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서비스에 와서 자, 서비스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이거 별로 안 어렵죠? 디테일 만드는 거. 자, 순서 기억하고 계세요. 자, 커스텀 자,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 자, 이 서비스가 로그인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로그인을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 요청해서 여기서 서비스를 구현을 해줘요. 커스텀 디테일스 서비스. 자,
자, 자동으로 할 건데, 자, 자동화하는 친구를 여기다가 해놔야 되겠죠? 자, security에서 user details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implements. 자, user details 서비스. 자, details 서비스. 자, 그럼 이제 구현을 강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유저 네임으로 하나 찾는 거죠. 메서드 자, load user by user name. 그렇죠? 우리가 find by id 하는 것처럼 하나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이게 실행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load user by username이 호출돼야죠. 자, 호출됩니다. 자, 일단 이 친구가 자동으로 호출되려면 여기다가 서비스라는 거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찾는 게 유저 데이터베이스 유저에서 아이디를 찾는 게 지금 현재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all argument constructor로 자, 누구를 repository를 찾을게요. 그렇죠? user repository. 자, private final까지 쓰지. 자, 여기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자, 로그인 할 때는 내가 누구를 할 거야? 유저 find by id로 찾는 거야죠. 유저를 find by id로 할게요. 마이크 끊겨가지고 자, 마저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이 load user by name 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가 되었을 때 이 로그인이 자, 새로 지금 잠시만요. 로그아웃이 안 됐죠, 그쵸? 자, 이거 로그아웃 시켜 볼게요. 종료 급이 되려나? 아까 제 로그인 폼에서 로그인 되었을 때 실제로 이 load user by name이 호출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그쵸? s out 하고 자, 로그인 호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그인 호출했을 때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요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실제 로그인이랑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요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받아와서 실제로는 뭘 반환해 줘야 돼요? 유저가 아니라 유저 디테일스를 반환하면 이거를 세션으로 저장을 해요. 그게 시큐리티에 자동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저 디테일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유저 디테일스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받아서 그쵸? 자, 옵셔널에 자, 유저에 자, 이게 로그인 유저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유저 디테일스가 되겠죠, 유저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그쵸? if 로그인 유저가 있으면 로그인 유저 디테일을 만들어야 돼요. 로그인 유저 디테일 죄송해요. 유저 디테일인데 로그인 아니야. 유저 디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유저 디테일스를 자, 유저 디테일스의 유저 디테일스는 자, 우리는 커스텀 유저 디테일을 만들었죠? 이름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 자, 객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new custom user details. 자, 이때 우리가 유저를 생성자 규칙으로 꼭 써야 돼요. 그렇죠? 유저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옵셔널이니까 유저를 이렇게 받아서 자, 이걸 ob라고 바꿀게요. 이름을. 그렇죠?
얘를 이름을 OB라 바꾸고 자, 로그인 유저 OB 아이고 엔터를 쳐야 되는데 이름 변경 OB 그쵸? 그리고 유저의 로그인 유저는 자, get 그쵸? 로그인 유저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그쵸? 선생님 언제 이렇게 했죠? 자, 우리 언제 이렇게 했냐면 자, 만들 때 argument constructor로 유저를 생성자 규칙에다 넣기로 했어요. 그쵸? 생성자 규칙에 넣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유저 디테일을 만들 때 무조건 자, 유저를 생성자 규칙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유저 여기에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세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return 유저 디테일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류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없다. 자, 어떻게? 자, 여기에 new user not found exception. 자, 여기 return 할 필요 없이 그렇죠? return을 false 이렇게 하고 있죠? return 넣으라고. 여기다 어떻게? 찾는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렇죠? cannot find user. 자, 근데 이제 이 코드를 좀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그렇죠? 이 코드 좀 줄여서 자, 람다식으로 줄여서 써볼게요. 자, 로그인 유저 OB 있으면 자, 있으면 이제 프레젠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바꿔서 반환을 할 거예요. return. 자, 바로 바꿔서 반환할 거니까 자, 맵이 될 거예요. 자, 맵 있으면 그러면 유저가 오고 자, 유저가 오고 유저를 디테일로 만들어서 반환을 할 거예요. new custom user detail. 자, 근데 이 코드를 줄여 쓸 수 있어요. 자, 이 코드를 줄여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받아서 바로 생성자로 쓰고 있죠. 자, 받아서 바로 생성자로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커스텀 디테일을 객체로 만들 거야. 그렇죠? 유저를 받아서 이렇게 자, 줄여서 쓸 수 있어요. 그럼 띄어쓰기는 이 맵에서 엔터. 자, ORS에서 없으면 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없으면 오류를 띄우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서 오류 띄면 리턴 넣을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지 뭐. 그쵸? 자, 밑에다가 .ors through 그죠? through 그래서 요 아이디는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 아이디는 찾을 수 없어요. 요 코드를 이렇게 줄인 거였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다. 자, 이게 람다식의 장점이죠. 그렇죠? 람다식. 자, 그래서 옵셔널을 제공하는 이유가 이렇게 줄여 쓰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 한 후에 우리가 설정을 하러 가야 돼요. 자, 설정. 자, 설정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찾고 나면 비밀번호를 체크를 하는데 암호화가 어떤 거냐라는 설정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아이디를 찾아서 유저 네임으로 유저를 찾은 후에 그쵸? 유저 패스워드를 유저 디테일의 패스워드죠. 그쵸?
입력한 패스워드랑 같은지 검사하는 거를 구현해 줘야 돼요. 어떤 암호화를 이용할 건지죠. 정의를 해줘야 돼요. 유저 패스워드가 같은지 어떤 암호화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비크립트를 쓸 거죠. 자, 비크립트를 쓸 거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비크립트를 쓸 거다. 이 로그아웃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뭘 해야 된다? 디테일을 만들어서 어떤 엔터티를 쓸 거다.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하는 걸 쓸 거다. 해주고, 그쵸? 그래서 반환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람다식으로 좀 심플하게 써봤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만 구현해 놓으면 돼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이 코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였죠. 자, 이번에는 config 구현을 해볼게요. configuration. 자, security는 우리 이제 인터셉터처럼 config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configuration. 자, config 이름은 security config로 할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우리 이제 인터셉터 없을 때라서 자, 여기 새로 패키지를 만들게요. config 패키지. config 패키지. 자, 여기서 security config라고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security config. 자, security config. 자, security config. 자, 이건 이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제 코드를 계속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와서 자, 똑같이 configuration. 자, configuration이에요. 잘 보고 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implement 안 하고 자, implement 안 하고 나는 security가 활성화될 때 같이 활성화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enable web security. 자, 얘는 뭐다? security framework가 활성화될 때 같이 활성화되겠다. 자, 같이 활성화되겠다. 자, 그래서 패스워드를 어떻게 할 건지 정의를 해 놓을 거예요. 자, 여기 와서 자, 우리 함수를 다 빈 객체처럼 다룰 거예요. 빈. 자, 패스워드 인코더는 이걸로 할 거예요. 자, 이름을 이렇게 할 거죠. 패스워드 인코더. 패스워드 인코더는 이걸로 할 거예요. 자, 이름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패스워드 인코더를 반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름보다는 이게 중요하다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누구를 써서 암호화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자, 누구를 암호화해서 비시크릿 패스워드 인코더. 자, 자동 완성 잘 돼주네요. 자, 유저를 찾으면 그 평문을 어떻게 비시크릿으로 암호화해서 비교한다. 그렇죠? 평문이라는 건 1, 2, 3, 4를 얘기하는 거였죠.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놔야 되었죠. 그다음 또 하나 더. 자, 우리 매니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자,
Security 매니저 서비스를 할 때 요거를 하겠다. 매니저를 하나 등록해 놔야 돼요. 자, 똑같이 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규칙이에요. 그냥 배우셔야 되었죠? 퍼블릭에 어센션 매니저가 있어야죠. 어센티케이션. 자, 어센티케이션. 인증과 관련된 매니저다. 그죠? 인증과 관련된 매니저. 자, 자동 완성 이렇게 할게요. A만 하면 이렇게 띄워주죠. 그쵸? 자, 매니저.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요 이름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조금만 줄일게요. 그쵸? 빈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지울게요. 그쵸? 자, 너무 기니까. 자, 요걸 반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반환하는 거. 자, 이 친구는 HTTP security. 자, HTTP security를 받아서 쓸 수 있어요. HTTP security. HTTP. 이렇게 할게요. 그쵸? 그리고 authentication 매니저를 반환을 해야 돼요. 자, 요 HTTP security는 security에서 만들어주는 건데, 요게 지금 authentication 매니저를 반환을 해줘요. 자, 요게 반환을 해줍니다. 자, 요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return. 자, 반환하는 방법은 http.get shared object. 자, get shared object. 자, 우리가 인증을 할 때 어떤 걸로 할 거야 라는 거였죠. 자, authentication 매니저로 할 거다. authentication 매니저로 할 거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끝에다가 build라고 써줘도 되고, build를 생략해도 되네요. 잠깐만. 자, 줄여볼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줄일게요. 그쵸? get shared object. 자, authentication manager 클래스를 같이 오브젝트를 쉐어하겠다. 자, 우리 그 로그인 할 때 그 로그인과 관련되어 있는 유저 디테일스 같은 것들을 여기 매니저가 같이 하겠다라는 설정이에요. 근데 끝에 원래 build를 써야 되는데 build 지금 현재 build가 없네요. HTTP security 맞고요. 그렇죠? 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했는데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자, 원래는 return에 자, http. 똑같이 get shared object 그쵸? 자, 똑같이 쓰고 자, 이번에는 자, 서비스를 여기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가 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큐리티 버전이 다른가? 안 되네요. 잠시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여기다가 서비스를 직접 등록을 해야 돼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 이렇게 뜨죠. 그쵸? 유저 디테일 서비스. 그럼 이제 서비스를 여기서 받아와야 돼요. 자, 여기서 받아와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최신 버전은 그럴 필요가 없이 동작을 해요. 자,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올게요. 우리가 만든 거. 자, all argument constructor. 자, 그리고 private final. 자, user detail 서비스. custom user detail 서비스. 그렇죠? 그리고 custom user detail 서비스를 쓰겠다. 그 다음에 인코딩은 뭘로 하겠다? 자, 여기 패스워드 인코딩으로 하겠다. 자, 패스워드 인코딩인데 매니저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시큐리티가 이게 좀 다른 걸 들어온 것 같아.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회사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걸 보게 될까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 버전이 다른 것 같아. 자, 버전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쵸? 일단은 대충 써볼게요, 그쵸? 패스워드 인코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패스워드 인코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빌드를 이렇게 해요. 엔드, 빌드 이런 식으로 엔드. 자, 그 다음에 빌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자, 이미 서비스가 구현이 돼 있고 인코더도 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한 방으로 끝내도록 업데이트가 됐대요. 이렇게 한 방으로 되도록.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매니저가 자, 이 서비스를 실행할 때 패스워드 인코더는 이걸로 하는구나 라는 명시적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명시적이죠. 그렇죠? 내가 서비스를 할 때 패스워드는 이걸로 처리를 하는구나.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9버전, 이건 10버전입니다. 그렇죠? 6버전 이후로는 이렇게 안 써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이 끝에도 빌드가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네. 이 끝에도 매니저 빌드를 써야 되는구나. 매니저 빌더하고 여기 끝에다가 빌더. 왠지 이상하더라. 자, 어선시케이션 빌더의 빌더. 자, 빌더 패턴 또 내일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날, 그쵸? 자, 빌더가 뭔지. 제가 빌더를 안 써서 그런 거구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return http에 자, 요거를 빌더로 바꿀게요. 자, 빌더. 자, 그럼 이제 바로 안 되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자,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넣고 되네? 되는군요, 그쵸? 패스워드 인코더를 넣고 되는군요, 그쵸? 그 다음에 엔드는 요즘 안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쓰고 빌더. 자,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쵸?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지울게요, 그쵸? 자, 제가 여기 빌더라고 써야 되는데 빌더를 빼먹어서 그렇다. 근데 여기 엔드에다 빨간색으로 엔드? 잠시만요. 6버전 이후로 안 됨 뭐 이렇게 떠야 될 텐데 그게 안 뜨네요. 자, 그럼 이렇게 빌드 이렇게 하지 뭐 빌드가 안 되네요. 아이 참. 여기 있다 엔드, 그쵸? 자, 이렇게 지금 하면 엔드 6버전 이후로는 제거될 예정. 근데 이게 오류가 아니라요, 경고예요. 얘는 오류가 아니고 경고. 자, 경고입니다. 그쵸?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쵸?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지금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다? 이 서비스의 인코더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구나.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그렇죠? 다시 켤게요. 그렇죠? 다시. 자, 다시 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홈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로그인이 안 돼야 되는데 왜 로그인이 돼 있지? 자, 지금 계속 로그인이 돼 있는데 원래 이제 무조건 로그인을 하도록 강제해야 돼요. 저희 지금 요 쿠키를 좀 지워 볼게요. 쿠키 지우고. 자, 이렇게 띄울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띄울게요. 자, 이 쿠키 지우고 강제로 띄웠어요.
자, 우리가 이 설정들을 해놓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돼 있는 유저로 할 수 있대요. 설정이 좀 길었죠, 그쵸? 길었는데, 자,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저로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유저의 자, 1 아니라 1, 2, 3, 4 이렇게 하면 자, 없으니까 자격 실패 이렇게 뜨죠? 자격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로그인에 에러가 있어서 여기 자격 증명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유저 1에 1, 2, 3, 4 이렇게 하면 짠 되죠. 그렇죠? 자, 로그인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서 로그인까지 한 거예요. 자, 그 설정이 좀 길었죠. 그렇죠? 설정이 좀 길었어요. 자, 어떻게? 자, 우선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디테일로 아이디는 뭐다? 그렇죠? 아이디는 뭐다? 패스워드는 뭐다? 그다음에 권한은 뭐다? 이렇게 설정해 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실제로 서비스에 그 세션에 저장되는 친구. 이 세션에 저장되는 친구. 그다음에 로그인하는 서비스도 구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로그인하는 서비스. 자, 커스텀 유저 디테일 서비스 구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로드 유저 바이 네임이 실제로 로그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찾아서 주기만 하면 자, 패스워드 체크는 얘가 자동으로 해준대요. 그렇죠? 패스워드 체크는 얘가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아주는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찾아서 이렇게 없으면 오류 띄우고 그렇죠? 자, 없으면 오류 띄우고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설정이 필요해요. 자, 설정 가서 자, 나는 패스워드 인코드는 비크립트를 할 거야. 그렇죠?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드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1, 2, 3 평문을 자, 여기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 여기 해시코드랑 비교를 비크립트로 하겠죠. 비크립트로. 또 저장할 때도 비크립트로 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로그인만 하고 있어야죠. 자, 저장은 여러분들이 비크립트로 만들어서 해야 돼.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꼭 써줘야 돼요. 그렇죠? 요게 지금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 인코더는 이걸로 한다. 빌드는 이제 우리 객체를 만드는 걸 빌드라고 해요. 근데 이제 6버전 이후로는 요건 이제 쓰는 방식이 아니고요. 자, 요 방식을 더 권장해요. 그렇죠? 요 방식 심플하게. 자, 어떻게? get shared object 빌드 하면 끝. 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딴 거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어. 자, 얘도 필요 없어요. 자, 되나 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 이제 뜨죠, 그쵸? 자, 여기서 유저 1, 1, 2, 3, 4. 자, 로그인 되면, 자, 이게 서비스 가서 인코더 해서 1, 2, 3, 4 있는 거 확인하는 거죠, 그쵸?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짧게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써드린 거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누구누구님 로그인 이렇게 해볼게요, 그쵸? 지금 현재 누구누구님 로그인. 자, 누구누구님 로그인, 그쵸? 자, 누구누구님 로그인. 자, 우리 헤더로 와보세요. 헤더. 프래그먼트 헤더. 자, 우리가 세션에 저장돼 있는 거를 가져올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security 같은 경우에는 세션에서 찾는 것처럼 안 하고 security라고 하는 타입리프 속성을 제공을 해요. 그걸로 쓰시면 돼요. security라고 하는 SEC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야죠. 그걸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로그인 된 사람만 일단 요게 출력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쵸? 로그인 된 사람만. 이게 로그인 안 됐으면 여기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자, 필요가 없으니까 로그인 된 사람만. 자, 그래서 요 내부 아이템은 로그인 된 사람만 할 거다. 자, 그래서 SEC. 자, SEC. 자, 이거는 이제 security 속성이에요. 자, 인증을 할 거야. authorize.
자, 이건 뭐다? 인증을 할 거야. 자, is authentative. 아까 우리 authentative 했던 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란 뜻이었죠. 자, 이게 뭐다?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이 태그를 출력하겠다. 자,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이 태그를 출력하겠다. 자, 그러고서 자, 새로 고쳐보면 자,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 로그인 되어 있을 때 세션으로 했죠? 자, 세션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 세션이 아니라 스펜 저장되어 있는 세션 객체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번에 똑같이 security 자, security 자, 객체를 가져오는 방법은 자, authentication 자, 여기 지금 authenticate 했죠. 여기도 똑같이 인증된 존재라고 해서 authentication 그렇죠? authentication 자, 현재 지금 여기 자동 완성이 잘 안 되죠? 자, 잘 안 되면 여기 지금 자동 완성할 수 있도록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올라오셔서 자, XML NS 자,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security를 쓰고 싶은 거야죠. security 자, http에 자, www. 타임리프 걸 쓸 거예요. 타임리프 자, 타임리프 ORG에 extra의 security 딱 좋아요. extra의 security th도 자동 완성 도와주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자동 완성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쵸? 자, 다 됐으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사라졌죠, 그쵸? 자, 자동 완성 되나 볼게요, 그쵸? 여기도 어떻게? 자, 지금 이렇게 뜨죠, 그쵸? authentication. 자, 요거는 이제 로그인된 사람을 조회할 때 쓰는 거였죠. 이건 인증이고, 자, authorize는 인증, 얘는 로그인된 존재. 자, 여기서 내가 누구를 네임을 출력하겠어. 그럼 여기 아이디가 돼요. 아이디. 자, 아이디 출력되나 볼게요. 자, 일단 로그아웃 됐네요, 다시. 자, 이번에는 어드민 1이라고 출력되면 되겠죠? 1, 2, 3, 4. 아, 자, 죄송해요. 자, 이 security는 변수 빼고 써야 돼. 자, 변수 빼고. 자, 변수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어드민 1 이렇게 뜨죠, 그쵸? 자, 근데 이제 내가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자, 이름을 자, 가로하고 자,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스펜 자, security 똑같이 authentication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거? 개발자로 정의한 거. 자, 디테일에다가 보면 자, 디테일에 가보면 자, 이 친구는 뭐다? 사용자 정의라 그랬죠? 사용자 정의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principle이라는 곳에 저장돼 있어요. principle. 자, principal.user라고 참조해야 돼요. principal.user. 자, 이거 사용자 정의는 principal.user. 자, get user니까 get 빼고 그쵸? user. 자, 한번 볼게요. 그쵸? 자, 어떻게 principal 자동 완성 되죠? 그쵸? user.name 이렇게 할게요. 그쵸? 요건 자동 완성 못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드민 1에 누구누구님 로그인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또 로그아웃 됐네요. 그쵸? user 1, 2, 3, 4. 자, 됐죠? 유저 1, 사용자님 로그인. 그쵸? 매니저 하면 매니저, 사용자님 로그인.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권한을 확인하는 거였죠? 권한.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관리자 권한만 여기 보게 하고 싶다. 요 관리자 권한, 유저는 못 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authorize를 쓰면 돼요. 똑같이. 자, security, authorize에. 자, 이번에는 has role이라는 게 있어요. has role. 자, has role. 자, 인증인가용이라 그랬죠. 그렇죠? has role.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다? 자, 롤인데 어드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롤인데 어드민. 근데 제가 우린 저장을 어드민이라고 했으니까 쓰기 귀찮으니까 다 롤을 붙여줬죠. 그냥 어드민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드민. 자, 그럼 어드민인 사람만 볼 수 있다. 그렇죠? 어드민인 사람만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새로 고쳐보면 자, 일단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유저 1, 1, 2, 3, 4. 안 나오죠? 자, 관리자가 안 보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로그아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로그아웃만 호출하면 돼요. 자, 로그아웃은 자, 여기서 로그아웃이 구현이 돼 있어요. 자, 로그아웃은 자, 보면 그냥 로그아웃. 자, do가 아니라 그냥 로그아웃. 자, do가 아니라 로그아웃. 자, 자꾸 서버가 새로 고쳐지면서 로그아웃 되는데 자, 로그아웃도 한번 해볼게요. 유저 1, 1, 2, 3, 4. 자, 이 로그아웃이 구현이 되어 있대요. 로그아웃. 자, are you sure want to logout 이렇게 뜨죠. 그렇죠? 로그아웃. 로그아웃 됐어요. 그렇죠? 자,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드민으로 해볼게요. 어드민 1, 1, 2, 3, 4. 자, 어드민은 현재 관리자 페이지를 볼 수 있죠? 자, 여기 관리자 페이지를 이렇게 관리자가 어드민을 어드메인이라 썼다. 그렇죠? 어드민으로 할게요. 그렇죠? 어드메인이 아니죠. 그렇죠? 자,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아하. 어드민. 자, 이런 식으로 인증인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저는 요 폼 싫어요. 자, 로그인 폼 싫어요. 그렇죠? 요 로그인 폼, 로그아웃 폼 있죠? 요게 싫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스텀으로 만든 거를 이제 넣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렇죠? 뭘 안 했어요? 그 인터셉터처럼 어드민으로 들어오면 못하게. 그렇죠? 보드로 들어오면 로그인 체크하게.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 40분까지 식사하고 오세요.